외출하기 전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찬찬히 살펴보고 필요 없는 것은 빼라. 나한테 제일 잘 맞고 어울리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서 덜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언뜻 옷을 잘 입는 노하우처럼 들리는 이 말씀은 옷뿐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덜어냄을 기본으로 하는 개념, 내 삶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 생활이란 무엇을 비워야 재미날까 궁리하는 즐거움이 아닐까. 미니멀리즘은 살림이나 삶에 있어 더 이상 유행이 아니라 삶의 한 방식이 되었다. 본격적인 미니멀리즘은 극단적인 심플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을 전부 걷어내는 정도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미니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미니멀리스트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빼려는 마음가짐은 항상 가지려고 한다. 예를 들어 그릇을 새로 하나 사게 될 때면 그 그릇을 놓기 위해 선반에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사용하던 그릇을 처분한 뒤에 그 자리에 새 그릇을 놓아준다. 말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가 늘어나서 다른 하나를 버리기란 사실 생각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심플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이 되어준다고 생각하기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오래 고민하고 잘 판단하려 노력한다. 내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즘이란 공간을 늘리기 위해 무턱대고 버리는 것이 아닌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물건을 정리할 때는 마음속으로 순위를 매겨놓고 후순위의 물건은 버리거나 친구들에게 보낸다. 친정 엄마에게 받은 것처럼 추억이 깃든 물건은 1번, 충동적으로 구매했지만 둘 곳이 없는 소품은 2번, 1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3번 같은 식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생활을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내 호흡에 맞는 미니멀리즘이라 생각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인테리어 잡지나 방 도면 보는 것을 좋아했다. 꾸준히 인테리어 관련 잡지를 즐겨보다 보니 따로 배운 적은 없어도 방을 보면 어떻게 꾸며야 할지 대충 감이 왔고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방의 배치를 바꿔보는 게 취미였다. 그렇기에 내가 생활하고 살림하는 집, 머무는 공간은 나에게는 참 중요하고도 특별하다. 여기저기 물건들이 널려 있지 않은 깔끔한 공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공간은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 어떤 그럴싸한 인테리어보다 늘 정돈되어 있는 말끔한 공간이 최고라 생각한다. 전날 아무리 피곤했어도 대체로 눈이 저절로 떠지는 아침 6, 7시. 일어나서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다. 자기 전과 자고 난 후의 베드 메이킹은 나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경건한 의식과도 같다. 침대가 어질러져 있으면 내 하루도 흐트러진 채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 견딜 수가 없다. 이부자리 정리가 끝나면 곧장 화장실로 향한다. 매일 침구 정리를 하듯이 아침에는 꼭 화장실 청소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 다만 본격적으로 팔다리 걷어붙이고 하는 청소가 아니라 변기와 세면대에 물때나 물기가 생기지 않도록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렇게 화장실의 세면대와 변기를 닦고 자루걸레로 가볍게 바닥에 머리카락과 먼지를 청소하면 날마다 청소기를 돌리지 않아도 주변은 깔끔하기 때문에 청소기는 일주일에 1번 정도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의 청소 철학은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면 구태여 날 잡아 대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매일 하는 집안일에서도 덜어내는 마이너스 사고를 바탕으로 생활하다 보면 효율성과 능률은 절로 따라온다. 조금씩 체력적인 한계가 느껴져서인지 예전보다 청소 횟수가 줄었지만 매일 조금씩 눈에 띄는 곳을 치우고 닦다 보니 먼지나 물건이 쌓이지 않는 깔끔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걸러내는 안목이 생길 나이. 이제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게 된다. 편안하게 살기 위해선 시간이든 물건이든 요리든 자꾸 뭘 더하려 하지 말고 빼려는 연습이 필요하다. 물건이든 음식이든 필요 이상으로 취하지 않아야 몸도 마음도 편하다. 불필요한 것들에까지 집착하기 때문에 삶이 복잡하고 고달파지는 것이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치열하게 살기보다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런데 왜 나답게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걸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의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지 않다. 모임도 가고 술도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타인의 온기를 찾고는 한다. 이렇게 남들과 자주 부대끼는 상황 속에 있다 보면 남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꾸만 신경을 쓰게 되고 지나치게 타인의 눈을 걱정하느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나답게 살기란 쉽지 않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보인다. 그렇기에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거리를 두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경험하며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어긋난 관계뿐만 아니라 2, 3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사람은 오래 고민하지 않고 연락처에서 지운다. 대신 마음이 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시간이나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진정한 의미의 미니멀리즘이 아닐까. 꼭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경을 끊고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나가는 모임에서 벗어나 혼자 책도 읽고 영화도 보면서 나 자신과의 시간을 풍부하게 경험해보는 시간은 소중하다. 나를 둘러싼 것들을 꾸준히 단순화하다 보면 생활은 굉장히 심플해지고 시간은 풍부해진다. 일본의 동화 작가 사노요코가 말한 것처럼 살면서 나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내 마음을 읽는 일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침실로 들어가 적당한 조명 아래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소소하지만 나에게 확실한 행복감을 주는 순간들이다.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빈틈없이 들여다보고 재미나게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이 내가 나와 잘 지내는 비법이 되어준다고 생각한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나를 비워가며 재미를 찾아가는 삶. 이것만으로 꽤 괜찮은 삶이 아닐까. 그렇기에 나는 오늘도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기꺼이 선택한다.